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물병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애프터양 관객과의 대화 게스트로 찾아주신 제가 영화관에서 이분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자이언티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이언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또는 오픈 채팅창에 애프터양 치시면 6월 7일 GV방이 뜹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후반부에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딩 직후에 지금 관객분들이 뮤직비디오를 보셨어요. 네. 네, 영화관이라는 기존 발매곡을 애프터양 뮤직비디오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이번에 공개를 하셨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게 되셨고 영화관이라는 곡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갑자기 말하자면 마주친 사람 같은 영화였는데 시사회 초청을 받고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좋았다 하고 있었는데 배급사에서 직접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써서 같이 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은 영화에 관련된 노래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어떻겠냐, 좋다고 하셨고 그 노래로 접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지휘를 참석할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죠. 영화 또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이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짝 낚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 마주친 사람 같은 영화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역시 가사 쓰시는 분의 감각이란 이런 것이구나 들으면서 약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어떤 옷 입으셨는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한번 저희 보여드릴까요? 관객분들한테? 제가 직접 피팅 모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24가 이런 굿즈 허가 절대 내주지 않는 제작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제 이런 의상까지 탄생을 했고 오늘 여기 무대 올라오시기 전에 자이언티님께서 저한테 본인을 이 애프터양의 팬보이 1호가 되고 싶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들 오늘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 애프터양이라는 영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인데 팬들의 모임으로 자이언티님을 모시게 돼서 네, 오늘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놀랍게도 오늘이 이 자이언티님의 GV 첫 데뷔라고 하세요 또. 네. 기분 정말 이상합니다. 네. 제가 기분이 이상한 만큼 여기 앉아있는 저를 보는 여러분의 기분도 이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고요. 이제 첫 관객과의 대화이니만큼 사실 아티스트로서 무대에 설 때와는 좀 또 다른 약간의 긴장감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이 애프터양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길래 어떤 매력을 느끼셨길래 이렇게 또 보고 싶다 그리고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실제로 지금 이 단상에 올라오는 저의 기분은 저의 그 친누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을 때보다 더 긴장이 됐던 것 같고요. 애프터양을 이제 막 보신 분들이 제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제가 좀 요즘에 상실의 시기를 좀 겪고 있었는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소재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돌아봤을 때 너무 사소하고 또 소중하기도 한 어떤 여러 기억들을 되새겨보면서 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좀 정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상실의 시기, 뭐랄까 더 너무 자세히 여쭤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다뤘듯이 굉장히 사적인 기억의 조각이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상실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고나다 감독이 이 애프터양 그리고 전작인 콜럼버스에서도 언제나 모든 서사의 출발점을 상실 그리고 애도로부터 놓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의 놀라운 점은 상실과 애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 영화의 말미에 가서 늘 발견하는 것은 없음이나 부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상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 곁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해내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시대적으로도 사실은 상실이라든가 부재라든가 상처로부터 굉장히 피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고나다 감독의 메시지에 더 많은 분들이 반응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상실이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자극이잖아요. 그게 상실이든 찢어지는 것이고 뭔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고, 이게 저는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작사가이자 뭐 대중가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뭐 여러 창작 여러 형태의 작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게 일정한 루틴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듯이 작업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진 않지만. 근데 매일같이 작업을 하는데 새로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근데 어떤 이런 삶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정신 나간 상태로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창작에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해서, 이런 좀 패러독스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뭔가 직면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찢어지는 기분이.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창작의 참 잔인한 면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찢어지는 경험들을 하고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역사를 건드려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 시작부터 이 영화의 정수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실없는 이야기를 하나 보태보자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이 홍보 여기 없나요? 아마 이제 찾아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홍보 배너에도 쓰인 자이언티님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뭐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 애프터양의 오프닝 댄스 배틀 시퀀스에 나오셔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적절한 게스트 선택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좀 동질감 느꼈습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 오프닝 이 댄스 배틀 씬이 이 영화에서 가장 튀는 톤 앤 매너를 가진 씬인데, 또 재밌는 점은 그 씬 바로 직후에 상실이 벌어진다라는 점에서 이 코고나다라는 감독이 또 얼마나 아이러니에 능한 작가인지, 별것 아닌 연결인데 그런 사소한 대목에서도 재능이 좀 드러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애프터양이요, 여러분들 원작 소설이 있다는 점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SF 작가 알렉산더 웨인스타인의 Saying Goodbye to Young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이게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에는 없는 부분이 소설에 굉장히 많습니다. 코고나다 감독이 많은 부분을 창조를 해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단편 소설에는 양의 기억이 없어요. 단편 소설은 오로지 아버지,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제이크의 회고로만 서술이 되고요. 이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구간을 차지하는 양의 기억은 대체로 코고나다 감독의 창작에 의해서 생겨난 건데요. 그 기억의 내용, 그 기억을 보여주는 형식이 모두 아름답죠. 자이언티님은 이제 중후반부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양의 기억의 조각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요?
조금씩 그러니까 한 3초씩 기억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인간이 기억하는 방식과 이제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체적인 것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어떤 파편들, 어떤 씬의 인상, 어떤 한 인상, 어떤 무드를 기억하니까, 어떤 한 포인트를 기억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로봇이나 사람이나 이제 뭐 다를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제 뭐 당시에 어떤 음악이 흘러나왔었는지, 그때 분위기가 어땠고 옆에 누가 서 있었고, 뭐 어느 구간이 나왔는지, 가사가 뭐였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는데 그런 지점에서 있어서는 그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전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정말 기억력이 좋지 않고 그래서 뒤끝도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지만 TMI이긴 하지만 뒤끝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그 인상, 안 좋은 기억에 대해서 오래 남겨두질 않아서 그냥 흘려보낼 줄 알거든요. 양은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그 생명체라고 해도 될까요? 뭐 존재이지만 일단 인간으로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소화해내서 배출해내고 다시는 이제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약간 안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가사 쓰시고 뭐 작사를 하실 때나 이럴 때는 주로 메모에 의지를 하시나요? 그쪽 지능이랑은 관계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이런 음악이나 뭐 어떤 그 음악적인 부분이랑은 좀 다른 지능인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매니저님이 없었으면은 진작에 이 바닥에서 매장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게 제가 어디 가거나 약속을 잡거나 뭐 스케줄이 있을 때 정말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해주셨다면 저 큰일 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TMI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TMI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게 아닌가. 양에게는 TMI가 없지 않나요? 양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3초의 기억이 에센스이고 그 3초가 작은 조각이긴 하지만 어떤 것도 네, TMI는 아니니까요. 그 점도 네, 인간과 이 영화에서 안드로이드의 구별되는 특질이 아닌가 싶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앙의 기억이 인간과 닮아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 기억의 내용보다는 그 기억이 송출되고 보여지는 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초의 기억들은 모두 굉장히 정연하고 단정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제이크가 언제든 그 기억 장치에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 압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영원히 보존되어 있지만 인간의 기억은 이 영화에서 결정적으로 다르게 서술되는 대목이 양과 제이크가 차에 대해서 대화할 때 그리고 양과 카이라가 나비에 대해서 대화할 때 아주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대사가 부분적으로 반복되기도 하고 소리가 중첩되기도 하는 식으로 그 혼란, 약간의 카오스가 부각이 되잖아요. 아마 이 부분이 애프터 양에 들어있는 편집술 중에서 가장 독특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코고나다 감독이 제가 얼마 전에 코고나다 감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인간의 기억이란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또 한 인간이 자기 기억에 가닿으려고 할 때 자기 그 기억의 장소에 가닿으려고 할 때 얼마나 늘 애쓰는지를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런 혼란, 반복, 중첩이 인간의 애씀을 보여주는 장치였다는 점이 전 뒤늦게 좀 뭉클하게 다가왔던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근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영화를 자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쓰곤 하는데 이제 어떤 좀 일반적인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중 가요를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서 상업 영화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이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뭐 조연이 이제 이건 지금 클라이막스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약간 뭐 스토리가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 해주는데 이 영화는 그런 대목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억의 파편들이나 어떤 어떤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하게끔, 그리고 알아서 인상을 달리하게끔 뭔가 여러 파편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냥 골라 먹어라, 약간 너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그게 참 세련되게 보이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여러 그런 주제적인 의미를 탐구하기 전에 현대 관객이 코고나다 영화에 매혹되는 제가 봤을 때 제1 요소는 말씀하신 그 놀라운 심미적인 기능, 놀라운 그 세련된 미학에 있기도 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의 기억의 형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은데 양의 기억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건드려 보자면 이 영화의 양의 기억들은 그야말로 정말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잖아요. 네, 햇볕에 비치는 잎사귀라든지 집안에 들이친 아주 작은 그림자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것이 사실은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또 조류입니다. 나우니스. 현재에 충실하고 현존하는 어떤 감각이 이 애프터양에서도 담겨 있고요. 그게 이를테면은 한 2년 전인가요?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 같은 작품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을 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마냥 새롭다고는 볼 수 없지만 코고나다 감독은 이 주제를 거의 어떤 감독들보다도 탁월하게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자이언티님은 어떠셨어요? 현실의 좀 어떤 순간에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어떤 조각들을 주로 기억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긍정적인 편은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이게 대체로 다 아름답다, 뭐 아름답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 뿐인 것 같다, 네, 생각하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뭐 행복하다, 좋다 여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아름답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물론 저의 주관에서 이제 제 생각에서 이제 정의 내리고 말면 그만인 것이지만은 이제 정말 죽기 전에 가봐야 이제 뭐 다 살아봐야 조금 그때도 모르겠지만 그냥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게요. 그 영화 속의 양이 노자에 대해서 카이라와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끝이 없다고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어떤 요지의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대사가 참 기억에 남아서 비슷한 질문을 코고나다 감독에게도 했어요. 감독님은 끝에 대해서, 삶의 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했어요. 끝을 늘 의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답을 내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죽기 전쯤에 알게 될 그 무엇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싸.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싸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이 애프터양에 등장하는 가족들, 제이크도 있고 카이라도 있고 미카도 있고 결정적으로 양도 있는데 혹시 자이언티님은 특별히 좀 더 이입한 대상이 있으셨어요? 저는 어떤 특정 인물에 이입을 했다기보다 그 관계들에 더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 사이에 그들을 잇고 있는 이제 관계를 보게 되면서 그 중에서 또 그 부모와 그 아이의 양에 대한 그 태도의 차이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 이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미래 이야기고 아직은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양이 그냥 산 거잖아요, 돈 주고. 근데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보다 어찌 보면 더 자주 봤던 자기를 길러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차이 그리고 이
부모와 이제 아이 사이에서 이 감정적인 충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어른이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양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은연중에 이 부부 사이에 패여 있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의 골, 심리적인 불안도 조금씩 유추해 볼 수. 네, 말할 수 없는 있는 불편한 진실도 있잖아요. 네, 네. 아이가 컸을 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게 세대가 그 아이 세대가 그냥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시대의 그 분위기와 그냥 우리는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저 시대를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신기술이 나타나고 어떤 치료법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게 없잖아요. 라섹도 그렇고 단순한 치료법부터 지금 우리는 참 그 편의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 지점들이 궁금했어요. 그냥 저 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음악적인 부분 자이언티님 모셨으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애프터 양 음악 또는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점을 인상 깊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감히 음악 감독님이라고 그냥 단순히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그 댄스 배틀 할 때 나왔던 음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음악을 듣고 왜 재미있었냐면 그 나머지 사운드 트랙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제 이입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냥 윅스적으로는 좀 뭔가 그냥 일반적인 뉴에이지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하면서 이제 거기 윅스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디스토션이 있거나 조금 바래게 들리는 바랜 사진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좀 실체를 좀 모호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인상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좋은 사운드트랙이 많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댄스 배틀에 나오는 그 음악 같은 경우에 왜 흥미로웠냐면은 이게 몇 년도일지 모르겠지만 저 시대가 그 시대마다 유행이 있잖아요. 자주 쓰이는 소스들이 있고 뭐 리듬을 쓸 때도 언제는 락이 유행했고 언제는 뭐 지금 요새는 뭐 트랩이 유행하고 힙합 하면 써오르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루브가 있고 근데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런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어떤 템포로 어떤 소스를 사용해서 잡으셨을까. 근데 그게 저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전체적으로 참 이게 뭐 그냥 비디오적인 FX도 그렇고 이런 사운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이 미래 세계관에 녹아드는 이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다양한 장치들이 음악 포함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 음악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도 애프터 양 공개되기 이전에 류이치 사카모토가 컨트리뷰터로 참여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의 음악을 가장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많은 관객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댄스 배틀 장면에서의 음악이 이 영화에서의 어떤 강렬한 포인트가 아닌가 기억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좀 들으면서 재밌었던 포인트는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어떤 이제 그 안에서 들리는 구호들도 그렇고 굉장히 미래적인 코드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댄스 배틀이라는 점에서 뭐랄까요 레트로한 굉장히 대중적인 코드도 읽었거든요. 아마 그런 지점을 좀 짚어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아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템포가 뭘까 저 시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 치곤 좀 빠르거든요. 저 노래는. 근데 그게 좀 다르잖아요. 너무 빠르거든요. 미래 인류는 네. 저 정도 템포가 대중적으로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도 실은 깃들어 있는 거군요. 저걸 따라간다고 약간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네, 퍼포먼스 디렉터 분과 그 음악 감독님의 그 엄청 술 한잔 하시면서 열심히 만드신 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꼬고나다 감독님 술 안 좋아하신다고. 죄송해요. 하시구나. 네, 그 퍼포먼스 디렉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프터양 보고 나면 또 흥얼거리게 되지 않을 수 없는 노래 있잖아요. 글라이드라는 아, 네, 곡. 좋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일본 영화 이와이 슌지 감독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반가우셨을 것이고 이번 작품에서는 미츠키가 편곡된 버전으로 또 부르는데 이 곡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잘 사용하신 것 같아서 특히나 이게 이 노래 알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 노래를 알고 계신 분들 참 많고 근데 이게 일부분만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되게 먹먹하게 그 새벽 그냥 주방 거실 나와가지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 노래가 끊기는 타이밍 3초 뒤에 끊기는 타이밍에 그냥 잔향만 남고 그냥 다시 돌려보고 그냥 이럴 때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크레딧을 보는데 이제 한 곡 진하게 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한글 자막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가사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알고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정말 잘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네. 가사가 너무나 사실은 절묘하게 이 곡이 애프터양을 위한 오리지널 스코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 양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했는가를 들려주잖아요. 단순한 소리가 되고 싶어, 조화가 되고 싶어. 양이 이 땅에서 자기 존재를 찾은 방식이 그런 한마디 속에도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저도 느꼈었고요. 혹시 자이언티님은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보셨나요? 네. 너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님도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제가 영화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근데 그 이상의 대화를 하기엔 참 어려운 게 이게 좀 또 다른 얘기인데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시사회를 보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카메라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와서 저기 조명이 있고요.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네. 영화 어떠셨어요? 무슨 얘기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제가 그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제 이름을 가끔 찾아봐요. 트위터나 어떻게 에고 서치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전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찾아봤는데 대충 살자 자이언티처럼 뭐 이런 트윗글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트윗이 몇백 개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하고 봤는데 엄청 정사각형의 애프터양 홍보 이미지에 진짜 멋있는 폰트로 정말 멋있는 영화 자이언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여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꼭 이거구나. 찾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화장실 진짜 가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짧게밖에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럴 때. 저도 첨언하자면 이게 언론 배급 시사회가 열리면 이제 영화 보고 나오면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사람도 엄청 많고요. 경우에 따라 정말 막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고. 네, 그때 이제 단평을 대답하기가 참 힘든 일이고 자이언티님은 정말 화장실 가는 길에 솔직한 감상을 하나 남겨주셨을 뿐인데 굉장히 멋진 배너로 제작되는 바람에 약간 머쓱하셨다. 인터넷 세상에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정말 멋있는 영화. 네,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프터양 굉장히 멋있는 영화이고 이와이 슌지 감독님도 좋아하신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계와 또 은근히 재미있는 인연도 이어오고 계세요. 네. 오늘 이제 자리한 팬분들이라면 특히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샹치로 MCU 사운드 트랙에 참여한 이력이 얼마 전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영화관이라는 기존 발매곡으로 보여주신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영화에 어울렸습니다만 만약에 자이언티님이 창작곡으로 이 애프터양의
의뢰를 만약에 받으셨다면 좀 어떤 톤앤매너의 곡이 이 영화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평행 우주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이언티에게 OST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제 가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래서 허밍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양이 되어 보겠다 하고 한동안 적적하게 지내면서 많이 흥얼거렸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괜찮은 프레이즈가 나왔을 때 그걸 확장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허밍 정말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미카 역으로 나오는 말레아 엠마 찬드로 위자야라는 배우 너무나 잘하죠. 근데 이 배우가 약간 그 글라이드라는 곡을 흥얼거릴 때 많은 분 눈치채셨겠습니다만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노래 신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 배우의 허밍도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자이언티님이 학창 시절에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꿈꾸기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미술에도 달란트가 있으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애프터 양은 이 영화의 미장센에 대해서도 정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인데요. 코고나다 감독은 원체 전작인 콜럼버스에서도 그렇고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관심과 애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영화도 촉감으로 묘사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SF 영화를 떠올릴 때 상상하게 되는 어떤 금속성의 차가운 질감이 아니라 굉장히 보드랍고 따뜻한 면직물의 질감을 가진 SF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이제 미장센의 개성도 이 영화의 주요한 인장인데요. 좀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는 이 영화 어떤 점을 재미있게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 중에 그 거실에 앉아서 그 VR 선글라스 끼고 있었던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안경이 그냥 처음엔 참 예뻐가지고 찾아봤는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와이키타라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좀 가벼운 신소재 써서 만드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냥 그런 선글라스 아이웨어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데, 그냥 그런 지점도 그렇고 또 옷도 보면은 제가 좀 그래도 GB를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동양인 디자이너에게 직접 제작 의뢰를 맡겨서 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을 신경 쓴 부분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멋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과 신 사이를 이제 채우는 이런 도시 장면이라든지 이럴 때 이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풀이 많다. 뭔가 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세계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념하고 그냥 우리 살아보자 하고 이제 다시 재건한 어떤 도시 같다라는 인상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도시가 나왔을 때 참 좋았어요. 네. 초록이 많으면 보통 자연주의적이고 평화로운 것을 연상하게 되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오히려 이 미래 사회에서 강조된 초록은 어떤 의미로는 좀 불길하죠. 흔히 이제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자극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이미지와는 굉장히 상반되는데 그 연유가 무엇일까라는 상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을 건드려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장담하건대 어느 GV에 가도 이 기억 장치를 보는 안경이 초경량 신소재라는 정보를 초경량 얘기하는 신소재. 네, 분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제 얘기는 여기서 좀 줄여보고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감상과 질문을 좀 골고루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양의 기억들 중에 양이 거울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릴리 슈슈 티셔츠를 입고 이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장면이 3번 나오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셨네요. 거울을 볼 때 양이 무슨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봤을지 혹시 자이언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는,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소리를 쓰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소리는 미세하게 변해가거든요. 조금씩 변해가는데 예전 제 노래를 들었을 때 지금 제 아직 발매하지 않은 제 음악들을 듣고 있을 때 그 맛이 다르고 뭐 느낌이 다른데, 그 양은 참 변함없이 그 머리 스타일 정도의 변화만 네, 그런 존재잖아요. 변함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이제 양은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의미에서 거울을 보지 않았을까,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서 이제 제가 없어지면은 그게 어찌됐든 남는 건 그거니까, 네, 저도 지금의 제 목소리를 녹음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들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테이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때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기록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컨펌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가장 좋은 때의 본인의 상태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비슷한 질문으로 릴리슈슈 티셔츠와 글라이드란 곡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셔서 연결지어서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이 릴리슈슈의 모든 것과 글라이드의 음악의 가사가 이 영화의 주제와 어우러지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혹시 이 영화의 존재, 애프터 양과 릴리슈슈의 모든 것을 어떻게 연관지어 볼 수 있을까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제가 좀 답을 해보자면, 일단 릴리슈슈의 모든 것 자체가 이와이 슌지 감독이 90년대 말에 기획을 시작해서 일명 Y2K 프로젝트라고 해서 당시 이제 세기말을 기다리는 전 세계 창작자들의, 영화인들의 상상력이 엄청나게 폭발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세기말을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하면 종말에 대한 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 상상력으로 많은 영화인들이 고독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주제를 풀어갔는데요. 이 애프터 양을 만들면서 코고나다 감독은 본인이 이와이 슌지 감독에 대한 열렬한 팬인 것은 물론이고, 그때 이미 일찌감치 수십 년 전에 종말을 상상했던 인간의 감수성을, 그 종말의 시기를 훨씬 뛰어넘어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근미래까지 이 노래를 데리고 옴으로써 우리 생에 얼마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계속 지속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종말에 대한 불안과 상상은 또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덧붙여서 굳이 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닮아 있어요. 릴리슈슈의 모든 것과 이 애프터 양에는 굉장히 근원적인 고독의 정서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왠지 이와이 슌지와 코고나다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관계나 혼자 된다는 것의 감각을 대할 때 있어서 참 결이 비슷한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싶네요. 왜 그러세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지식을 전해주셔서. 네, 괜찮아요. 초경량 신소재 오늘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보다 더 큰 몫을 해주셨고요.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애프터 영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 기록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자이언티님에게는 기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뭐 실제로 그것이 뭐 글이든 사진이든 또 혹은 뭐 레코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악적으로 기록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기록을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습관이 된 것 같고, 이게 어쩌면 저에게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직업이 되고 사실 생활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로 돌아가서 근원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적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남기고 싶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싶어 했던 이유가 저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작품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고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선물 고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한테 이런 존재고 넌 나한테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한다는 건. 그래서 더 멀리 보자면은 정말 이 작품이, 그러니까 제가 참여한, 제가 손을 대고 이제 목소리를 내서 만든 작품이 그냥 언젠가 누군가의 아카이브가 되고 그냥 좀 영향을 받아서 뭔가 도움이 되거나 그런 역할로서 역할을 한다면, 역할이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의 기억은 어떻게 보면 또 정반대이기도 하거든요. 양은 자신의 기억 장치에 3초간의 기억을 저장할 때 이 기억을 누가 보리라는 생각,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작물과 다르게, 예술품과 다르게 우리 자신의 기억에 소홀해지기 쉬운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기억하든 남이 알아줄 리 없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기억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코고나다 감독이 양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양의 기억장치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러나 그 기억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해 준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리고 자이언티님이 만약에 주인공 양의 부모님이었다면, 제이크나 카이라였다면 미카를 위해서 혹은 양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말로 나아갔을 것 같으세요?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 질문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리퍼 제품을 사셨을 것 같으세요? 저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이 영화에 되게 은근히 그런 코미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이크는 왜 비밀로 리퍼를 샀는가?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몇 % 할인을 했기에 굳이 가족에게도 숨기며 리퍼 제품을 샀는가? 맞아요. 그 대목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라고 안 하는 그 카이라. 살짝 핀잔 주고 말죠. 약간 그 눈빛으로 이런 그 태도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리퍼 제품은 안 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쓸 거고 그리고 우리 애가 같이 있는 건데 우리 애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잘못됐을 때 저도 제이크처럼 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야 이제 애프터 양 하면서 짜잔 하면서 이 친구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서 이입하고 어느 정도 조금 친밀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입을 하는 거지. 제가 제이크였으면 그냥 기계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고장 났어? 이러고 들쳐업고 나가는 제이크가 공감이 되고요. 글쎄요. 그냥 그의 행동 양식을, 그러니까 행동 패턴을 보면은 되게 은밀하잖아요. 은밀하게 혼자서 약간 무슨 일 꾸미는 것처럼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은 사실 좀 공감이 안 되고 좀 퍼블릭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에 공론화하고 약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양의 향방을 놓고 가족 회의를 열었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콜린 파렐이 너무 침착하고 우아하게 연기한 나머지 너무 우아하게 은밀하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이크 같은 경우는 코고나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코고나다 감독 전작 보신 분들이라면, 콜럼버스라는 작품 보신 분들이라면 존조 배우가 연기한 진이라는 캐릭터와도 나란히 놓아볼 만한 인물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 콜럼버스에서 존조가 연기한 진이라는 인물도
우연히 만나 어떤 K씨라는 젊은 여성을 통해서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억압적인 마음의 상태를 조금 해소하고 주변을 다시 둘러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애프터 양에서도 제이크는 양의 기억을 통해서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양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 자기 일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코고나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이크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나를 비롯한 지금 많은 현대인들의 상태 같다. 그리고 이 제이크가 양을 통해서 삶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순간이 저는 코고나다 감독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른바 우리가 삶에서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현저한 깨달음을 얻는 에피파니의 순간이라고 불러봐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 애프터 양은 에피파니의 순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콜린 파렐이 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렇게까지 좀 절제된 연기, 너무 미니멀한 연기로 해도 되는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첫 촬영 날 코고나다 감독이 그거보다 더 미니멀하게 더 절제해야 되라고 해서 당황했대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나비 효과로 이런 자이언티님의 이런 감상을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아마 관객분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소개를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애벌레에게는 끝이지만 나비에겐 시작이다라는 대사, 제가 아까 잠시 소개하기도 했던 노자의 말, 양의 삶과 기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자이언티님은 이 문장을 처음 듣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애벌레에겐 끝이지만 나비에겐 시작이다. 약간 라임도 있고.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 문장 영화에서 처음 접했을 때 그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애벌레에겐 끝이고 이제 나비에겐 시작 맞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웃기긴 한데 이게 뭔가 대단한 대답을 뭔가 생각해내고 싶은데 이 영화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관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분석하고 이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표현들이 뭘 위해서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먹을 음식이 필요했어요. 제가 소화하고 싶었고 이 영화를 제 식대로. 그래서 저는 그 대목보다는 좀 그냥 이 양이 남겨놓은 기억들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과정들과 그리고 이제 이것들 나의 삶에 지금 나의 상황에 대입했을 때 이게 나름의 네. 해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사는 걸림돌 없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너무 그렇지라는. 네, 단순하게 네. 그냥 물이 떨어지는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 노자답기도 하네요. 네. 물이 떨어지는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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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같아요. 코고나다 감독이, 제가 아까 모더니즘 건축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모더니즘 건축을 왜 좋아하시냐? 그러니까 건축을 비롯해서 모더니즘 무브먼트, 모더니즘 아트를 왜 좋아하시냐라고 했더니 코고나다 감독은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에요. 이 모더니즘 무브먼트 자체가 이 종교 시대가 끝나고 서구인들이 삶의 공허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종교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허하고 삶의 의미 없음이나 무에 대해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무엇이 생겼냐면 엄청난 빈 공간, 여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코고나다 감독이 바로 그 지점에 매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미학적인, 이제 미술사적인 부분이었다면 코고나다 감독이 어떤 본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였냐면 자기는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서구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사고하기 시작하고 디아스포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무에 대한 감각 자체가 서구가 동양을 감각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생겨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자신에게는 그 일종의 촛불이자 등대처럼 좀 힘이 된 감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도 노자의 말이 굳이 등장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런 제가 아까 나우니스라고 말씀드린 현존의 감각도 사실은 굉장히 동양 철학과 맞닿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코고나다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디아스포라로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라는 사실도 제가 부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와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단말말을 남겨주셨고요.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질문 드리면서 끝인사를 겸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애프터양, 아까 자이언티님이 기꺼이 이 영화의 팬보이 1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애프터양이 남긴 자이언티님에게 남긴 흔적 앞으로 가사를 쓰시든 어떤 멜로디를 쓰시든 혹시 어떤 영감을 준 작품으로 남게 될까요? SF적인 감성, 뭐 SF 미래 세계관을 뭔가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어떤 곡 안에 담거나 할 때 레퍼런스 삼기 좋은 작품들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아무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아직 없는 뭐 제품이든 뭐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고 뭐 음향적으로든 표현을 해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근사하게 정말 세련되게 표현한 작품인 것 같아서 거의 참고한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간간히 이제 보게 될 영화인 것 같고 어떤 감정적인 울림이라든지 막 그런 부분들은 둘째 하더라도 미장센이 너무 뛰어난 작품이어서 네 그냥 평소에 진짜 차 한잔 하면서 틀어놓고 볼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프터양이 정말 그러하고 오늘 만약에 애프터양과 또 자이언티님과 콜라보한 그 뮤직비디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 거의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코고나다 감독이 비디오 에세이스트로서 만든 여러 작업들이 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스탠리 큐브릭 여러 감독들의 영화에 드러난 특징들을 반복적으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비디오 에세이스트들도 너무나 멋진 몽타주들이자 그것 자체로 하나의 뮤직비디오거든요.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 오픈 채팅방에 기꺼이 이거 올려주셨어요. 정말 멋있는 영화 그 배너 올려주셨어요. 나가시면서 꼭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정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끝인사 해주시면서 우리 자이언티님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3초가 무엇인지 들려달라고 마지막 질문 올려주셨어요. 이거 끝인사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3초 최근에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3초를 말하면서 끝인사까지 이어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잠시만 저에게 한 5초만 주세요. 3초를 기억하기 위해서 5초를 쓰신다. 굉장히 이것도 패러독스하네요. 네, 감사해요. 뭔가 효율이 안 좋죠. 저는 오늘이요. 오늘 이거 지금 말고 약간 그런 답변 아닙니다. 순간 되게 감동. 지금 당신들이 약간 이런 답변 아니에요. 이 순간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나날이 기록 갱신하는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 좀 일찍 왔는데 석양 보고 한강에서 하늘을 보는데 평소 막 하늘 보고 뭐 풍경 보고 별 감흥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지구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오늘따라 이게 구름 덩어리들이 너무 크고 맞아요. 오늘 구름 너무 예뻤어요. 네. 그리고 약간 푸르고 구름이 너무 커서 그림자가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구름들이 짙은 구름들이 있고 거기에 석양이 있는데
이게 제가 카니발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니발 선팅이 짙게 돼 있는데 그 카니발 필터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필터 느낌으로 이렇게 카니발 창문 필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창문을 이렇게 내렸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런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 3초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네. 포근하다는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죄송해요. 오늘 저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들어주신 분들도 조용하게 숨소리로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 같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정말 멋있는 영화였습니다. 아,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자이언티님의 GB 데뷔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기억 남을 만한 순간인 것 같고요. 끝까지 정말 양이 기억할 만한 기억에 오늘 날씨의 조각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평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주신 관객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